안녕하세요. 해온 컨설팅 연구소의 소장 이충원입니다. 오늘은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왜 갑자기 계속 이 문학, 종교 이야기 하다가 재테크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좀 의심스러운 분이 계셔서 사실 해온 컨설팅 연구소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테크도 얘기하고 또 인생 상담도 하고 M&A도 하기 때문에 오늘 최근에 요즘 제가 울산에서 있다 보니 제 고향이 울산인데 울산 또 농사도 많이 짓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특히 농지를 요즘들이 많이 그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농지를 처분할 때 비과세 조문이 많을 텐데 비과세 사항이 많던데 그 중에 하나 농지 대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해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요즘 가끔 네이버나 다음에 그 농지 대토에 대해서 비과세 올려놓은 규정들을 보면 다음 과거 조문을 언급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2020년 지난달에 개정된 사항을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개정된 사항이 뭐냐면요. 본문에 얘기를 하겠지만 개정된 사항은 본문에 관계되는 얘기를 설명하면서 그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대토에 대한 비과세 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바로 이런 내용인데 뭐냐면 자 8년 동안 통상 우리가 자격농지가 8년 자격농지를 한다 그러면 비과세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건 대부분 농사 짓는 분은 아는데 시키면서 내가 논이나 답이 있는데 논이 답이죠. 그렇죠? 밭이나 있는데 이 밭을 경작하다가 힘들어서 처분할 경우 통상 비과세를 조문을 받는데 그때 8년이라는 자격을 해야 되거든요. 8년 동안. 근데 8년 동안 농사를 안 짓더라도, 여기 나왔잖아요. 8년 동안 자격농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이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받는 방법이 바로 대토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대토라 말은 현재 내가 이 대자가 대신할 대자잖아요. 그렇죠? 현재 농사를 짓는 농지 대신 다른 거를 취득한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A란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아이고 집이 또 멀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A 농지를 팔고 그럼 B 농지를 내가 샀다 이거죠. B 농지를 샀다. 좀 색깔 다른 색을 해볼까요? 이제 빨간색을 이 다른 농지를 샀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살려면 돈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기존 농지를 팔았다 이거죠, 그죠? 기존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다. 그러면 기존 농지를 판 거에 대해서 요즘 개발 시대도 또 그렇지만 만약에 물가 상승 때 많이 오르거잖아요. 이렇게 올랐다. 이때 오른 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샀는데 나중에 8억 주고 내가 팔았다면 그러면 8억 주고 그러면 약 7억 정도 양도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7억이 양도소득이 상당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와 같이 7억을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데 이걸 비과세 받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받는 방법이 있다. 뭐냐? 바로 요때 요 농지 팔고 다른 농지를 매입하면 요 팔고 요거를 사면 바로 요 7억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몇 프로 받을 수 있다고요? 말다시피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이때 약 7억이라면 표준시를 따지면 40% 정도 되거든요. 그럼 40%면 47, 28, 2억 8천 정도 세금 내야 되는데 농촌에서 세금 2억 8천 정도 세금 내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걸 비과세 되는 방법이 단 A를 팔고 일정한 요건 안에 B를 파면 A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요건을 살펴볼까요? 요건이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요건은 뭐냐라고 봤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있는 시, 군, 구 안에 소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 울산시다, 뭐 부산광역시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때 시, 군, 구라면 이때 시라면 일반 시를 말합니다. 특별시가 아니고 뭐 광역시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시,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주시, 뭐 양산시, 뭐 안성시, 평택시 그런 말하는 거죠. 요때 그다음에 구는 뭐냐면 그 시가 아닌 지역이 있죠. 뭐 경산군, 경산시입니까? 뭐 하여튼 군에 관계된 거고 군은 이때 군은 뭐냐면 자치구를 말합니다. 자치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치구에 소재한 농지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울산은 예를 든데 울산에 이 북구가 있고 만약에 남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구에 있다면 첫 번째 요건은 내가 북구에 산다면 북구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남구에 산다면 남구에 소재를 해야 된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만약에 다른 구에 있다 그러면 연접한 해야 된다는 거죠. 연접한 시군구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든다면 예를 고양시에 거주한다. 뭐 이제 경기도 예를 들어볼까요? 고양시에 거주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양시인데 이 고양시인데 만약에 안성시에 간다. 안성시에 만약에 논이 있다. 거주가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거주하고 안성시에 만약에 논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거는 바로 연접한 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니다라고 그런 거 보는 거죠. 고양시하고 연접한 데가 어딜까요? 뭐 고양시하고 연접하는 시가 의정부시입니까? 그렇죠? 의정부시. 그렇지. 연접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또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라면 직선 거리로 30km 이내에 된다라는 거 맞죠?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울산을 예를 한번 더 들어본데 만약에 울산이 이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울산이 있고 여기 경주가 있는데 이같이 울산에 소재하는 사람이 경주에 만약에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럼 바로 연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울산시와 경주시는 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주시가 있고 이건 울산시인데 울산광역시니까 시 내에 광역시 내에 구가 있잖아요. 구가 있고 만약에 군도 있는데 울산광역시 물주군이 있잖아요. 이같이 경주시하고 연접하는 바로 북구입니다. 북구. 그렇죠? 남구, 중구는 연접하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같이 만약에 울산의 예를 따지면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사람이 경주에 있는 땅은 만약에 경쟁을 하고 있다. 이건 해당되는 거죠. 그죠? 연접하기. 근데 남구다. 남구하고는 경주하고 연접하고 있지 않냐니까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만약에 또 이 연접 안 있더라도 직선 거리가 30km 이내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구에 있다. 울산 남구에 있다. 근데 경주시 만약에 외동이다. 그럼 직선거리가 30km 이내면 해당된다라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지? 이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람이 농지를 팔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 두 번째 요건은 직접 경작을 해야 된다. 직접 경작. 어떤 농작물을 해야 된다고요?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단연산 식물을 재배해야 된다. 통산 단연생 식물에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조경에 관계되는 걸 뭐 1년 이상 생활 1년 이상 살아 있는 그런 식물들 말하는 거죠. 그렇죠? 뭐 조경 식물 되겠죠. 직접 경작. 근데 만약에 내가 힘이 들어서 직접 경작을 못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100%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내가 1000평을 갖고 있다면 한 50% 이상은 자기가 하고 나머지 50%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된다. 이거죠. 그렇죠? 두 번째 요건은 이 요건을 각각 다 갖춰줘야 됩니다. 근데 이의 관계는 하나만 갖춰줘도 되지만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라든지 연접반시 군구라는 직선 30km 이내에는 각각 하나만 요건을 갖춰줘야 되지만 나머지 요건은 다 갖춰줘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 요건은 직접 경작해야 된다.
세 번째가 진짜로 중요한 요건인데요.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새로 취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를 통해서 8년이 안 됐다. 예를 들어서 7년 됐다. 그럼 이 7년 됐을 때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요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나 수용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뭐 도시재개발법에서 글마들이 새로 뭐 수용해버렸다. 그런 같은 경우 2년 이내, 2년 이내 해당 농지를 또 취득해야 되고, 즉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 경우는 2년 이내고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취득해야 되고 또 취득만 하면 됐냐? 그런 게 아니고 또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하려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경작을 해야 된다. 바랍니다. 경작해야 된다. 그래서 울산 또 예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울산에 이제 해당되는 건 아니고 만약 북구 이때 경작을 한 소재지는 똑같습니다.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소재를 해야 되고 연접한 시군구 직선길에 30km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울산에 농지를 처분하고 1년 이내에 경주의 땅을 샀다. 그러면 1년 이내에 또 해당 지역에서 또 저걸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농사를 어떠한 농도 다 해당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요건 요거는 농지 면적이 종전의 3분의 2해야 된다. 옛날에는 제가 아까 말했죠. 오늘 개정된 사항을 말한다는데 바로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의 농지 면적은 뭐냐면 100% 이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종전의 농지가 만약에 1000평이 있었다. 1000평이 있다면 새로 취득한 면적도 1000평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되는 게 요걸 하나만 갖춰주면 되는데 종전에 이거 처분했는데 만약에 10억을 받았다. 10억 받았다면 새로 취득한 면적이 5억 이상이 된다는 거죠. 종전의 규정은 없냐면 예를 들어서 두 개 중에 하나만 요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에 1000평을 갖고 있었다면 새로 취득하는 농지도 1000평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거나 아니면 1000평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판 가격이 10억이라면 새로 취득한 가격은 한 50% 이상은 넘어야 이같이 대토 요건을 갖춰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바로 3분의 2 이상이 된다는 거죠. 3분의 2. 예를 들어서 1000평의 3분의 2는 얼마죠? 그렇죠? 3분의 2면 어제 2000평에 3분의 나면 계산하면 36이 18 거의 670평 이상만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법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바로 3분의 1을 이상 처분해야 된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볼까요? 2000평 나누기 3을 하면 6666이네. 그렇죠? 666.6평 맞아요. 반을미하면 계산해보면 그래서 쉽게 670평은 이상은 사야만 좀 완화됐죠. 그렇죠? 요즘 논도 잘 없는데 종전에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살아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됐다.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바로 3분의 2 이상만 3분의 2 이상이어야 된다. 3분의 2 이상이어야 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요 법이 바뀌었다. 근데 가액은 동일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밑에 거는 새로 취득하고 종료인도 1년 이내에 처분. 이건 뭐냐면 우리가 대토를 할 때 기존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걸 처분하고 다른 거를 사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종전에 농사를 짓고 있는 걸 또 농사를 샀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논을 사고 난 다음에 기존의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요거에 대해서 바로 비과세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농지의 대토, 뭐 요즘 개발 사업으로 등등 해가지고 많이 농지를 처분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논을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베이비 붐 시대가 아이고 뭐 시골 가서 논이나 뭐 농사를 지어 보겠다 해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뭐 터세 때문에 아이고 뭐 못 잊겠다 해가지고 다시 판다. 그럼 팔 경우에 그 지역에 터세 있어서 다른 지방에 간다 했을 경우에 그 뭐 땅이 말 올랐다. 그럼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주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다시 설명하자면 첫 번째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를 해야 된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란 요건은 바로 같은 시, 군, 구 안에 있어야 된다. 같은 시, 군, 구. 두 번째는 만약 같은 시, 군, 구가 아니라면 연접해야 된다. 시군. 만약 연접도 아니라면 직선거리 30km 이내여야 된다. 라고 두 번째 요건은 직접 경작해야 된다. 농작물의 종류는 따지지 않지만 단연생 식물도 된다. 직접 경작은 50% 이상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최고로 중요한 거는 바로 1년 이내에 취득해야 되는데 취득한 것 면적이 중요합니다. 바로 농지 면적이 2분의 3분의 2이거나 or 혹은 가액이 종전 양경 50% 이상 해야 된다는 요건을 갖춰지면, 즉 대토되면 다른 논을 사면 종전에 파는 거에 대해서 바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뭐 이렇게 설명했다 해가지고 이걸 끝나느냐?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바로 이제 이 또 재테크 하는 요령 중에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이런 게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 어떤 논을 6년이나 7년을 갖고 있다가 처분을 하려고 보니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근데 앞으로 농사도 계속 짓기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요 비과세 받으려면 요거를 일단 처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이내에 다른 걸 사는 거죠. 그렇죠? 1년 이내에 사고 요 1년 이내를 사면 그럼 요거를 사고 그럼 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바로 요 놈을 또 바로 팔면 또 혜택이 안 되거든요. 아까 봤잖아요. 그렇죠? 8년을 합산이 8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다른 요 1년을 또 경작을 하고 이때 요 놈까지 팔면 다 그럼 물론 요거는 뭐 비과세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요거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요거는 뭐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9억 주고 샀다 하더라도 1년 동안 뭐 9억도 팔아더라도 이건 양도소득세 없잖아요. 그렇죠? 뭐 다행히 요걸 많이 오르면 또 뭐 요것도 이득도 있으니까 양같이 기존의 주택의 기존 농지가 지금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누가 뭐 꼬신다. 야 좀 팔아라. 그럼 많이 줄게. 한번 팔더라도 비과세 절세 혜택하는 방법을 받으려면 요 다른 농지를 사면 된다. 다른 농지를 사서 합산해서 1년 이상은 받도록만 1년 이상 받도록 하면 된다. 즉 합산해서 8년만 되면 바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까?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다면 어떻게 하신가 아시죠? 구독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상입니다.